음, 지난 영상에 소리 녹음에 이상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좀 재녹화를 합니다.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요. 같이 빠르게 보도록 하죠. 자, 7-22번 보면 숫자가 5가지 하나씩 적힌 이런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복원하는 거죠. 항상 복원 추출하는 건데 이 시행을 이제 3번 반복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평균에 대해서 X바가 나오죠. 자, 이 문제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인데요.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정답률이 낮게 나온 이유는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 속했는지 학생들이 빠르게 판단을 하지 못했던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지금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지만 이 문제를 그냥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장에서. 그러면 처음에 쭉 읽으면서 얘가 경우의 수 문제인가? 얘가 확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대뜸 평균을 지금 X바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뭐지?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X바라는 걸 보면 반드시 추정 단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X바라는 것은 어쨌든 샘플을 뽑아낸 거잖아요. 샘플을 뽑아내서 그 샘플을 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한 거죠. 그렇다는 것은 3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이 표본 평균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다? 정규분포가 들어가는 3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떠올려야 되는 것은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3단계는 뭐지 이거죠. 그래서 뭐 디테일한 개념은 차치하고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냄에 있어서는 빠르게 얘가 n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3단계에 해당하는 녀석은 바로 이거는 똑같을 것이고 원래 시그마의 루트 3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한다 이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분산만 보면 분산은 V 여기다 적겠습니다. X바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3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에요? V X바에다가 A 제곱 해주는 거죠. 그때 이제 A 값 구해줘 라고 하는 거니까 나는 이거 구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Vx바를 어떻게 구할까요? Vx바는 여기 이 시그마를 구하면 되겠죠? 이 시그마를 구한 다음에 즉 그냥 Vx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Vx죠. 자, 얘가 시그마의 제곱 되는데 얘가 Vx가 되겠죠. 그래서 Vx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서 지금 앞에 문제에서 1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Vx를 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Vx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확률분포표가 필요하겠죠. 확률분포표는 자, 우리에게 주어진 x를 뭘로 잡아야 할까 이 생각을 해야겠죠. x는 당연히 자, 여기가 확인한 3개의 수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3개의 수까지가 x겠죠. 확인한 3개의 수. 그러면 3개의 수의 평균을 냈으니까 우리는 확인한 수를 x로 잡는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한 장을 꺼내서 자,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 수가 x가 될 거예요. 이런 개념적인 부분에서 여러모로 까다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x는 1, 3, 5, 7, 9가 되고요. 각각 복원 추출하고 랜덤으로 뽑는 거니까 그 확률은 5분의 1로 다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표가 있으면 Vx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Vx를 구한 다음에 그 Vx를 3으로 나눠준 게 Vx바이다 라는 통계적 추정의 개념을 사용하시고 거기에 A제곱이 되어 있는 게 24다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내용이니까
차분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나와 있는 문제에서 응용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죠. "선생님 이건 정규 분포라는 말이 없는데 통계적 추정을 사용해도 됩니까?" 어 동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지만 이 친구의 지금 확률 분포표를 보면 대칭성이 부여되잖아요. 1, 3, 5, 7, 9가 정확하게 대칭성이 주어지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추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 실전에서는 이 X바를 봤으면 그 X바에 해당하는 교과서적 개념이 추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추정으로 바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이에요. 자, 23번. 자, x, y 두 개의 변수를 줬고요. 그 x, y에 대한 평균도 220, 240 각각 주어졌네요. 그런데 표준 편차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만들었죠. 표준 편차는 1.5배인 거죠. 누가? y가. 그래서 이걸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바가 나오네요. x바를 보시면 첫 번째 n명을 추출했고 y는 9n을 추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짠 내려오고 여기서는 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갔을 때 여기는 루트 n으로 해주고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여기는 왜 이렇게 나오냐면 2분의 3 시그마를 뭘로 나눠줍니까? 나누기 그냥 곱하기로 표현할게요. 곱하기 3 루트 n 분의 1로 해줘야겠죠. 시그마를. 그러면 3, 3 날라가고 2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차분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 x바가 215보다 작아야죠. 그럼 여기가 215보다 작을 때가 여기가 0.1587이다. 0.1587은 여기 1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1시그마인 거예요. 이 지점이 마이너스 1시그마. 그러면 220에서 1 마이너스 1시그마 했는데 215가 됐다는 건 시그마 값이 오라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y에서 적용을 해주면 y는 자 240이 평균인데 235보다 이거는 커야 된다. 그러면 240보다 5만큼 내려갔죠. 여기가 235. 이거 이제 구하는 게 답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에 대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인데 여기는 이만큼 더 나눠줬으니까 2.5라고 볼 수 있겠죠. 2.5인데 그러면 5만큼 평균에서 내려간 건 2개만큼 시그마가 내려갔다. 그래서 4772를 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 다 최근에 기출됐던 내용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복습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형태로 문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해서 미안한데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정답률이 낮아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자. 1단계, 2단계, 3단계 반드시 마스터하자.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평균이 8이고요. 표준 편차 다 줬죠. 1단계입니다. 그리고 n명을 뽑았어요. 자, 2단계에서. 그랬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 x바의 정규분포는 3단계죠. 보시면 자, 1단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3단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8 기준에서 7.76은 0.24만큼 내려간 거고 8.24도 0.24만큼 올라간 거죠. 근데 그 값이 0.6826보다 커야 한다고 합니다. 커야 한다고 합니다.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딴딴딴딴딴 색칠을 해 볼까요? 여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0.24 그다음 플러스 0.24 만큼 간 값이 6826일 때를 생각을 해 보시면 딱 절반이 3413 이잖아요. 외우라고 했죠. 1 시그마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냥 시그마 하나짜리일 때가 지금 여기 등호일 때죠. 이때보다 얘가 커진다는 것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내려간다. 자,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더 커지려면 시그마가 더 지금 이거에 0.24에 대응되는 시그마 개수가 더 커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그마가 0.24보다 작아져야 한다는 거겠죠? 다시. 자, 이 면적이 늘어나려면 0.24가 시그마 하나 온 게 아니라 시그마 더 온 게 돼야 되겠죠? 시그마 한 개 이상이 돼야겠죠? 그렇다는 거 0.24보다 시그마가 작아진다. 그래서 0.24는 시그마보다 커야겠죠. 같거나 커야 한다. 어차피 등호일 때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정리해서 등호일 때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전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이 그래프로 그려서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꼭 연습을 해 보십시오. 자, 25번 빠르게 풀겠습니다. 25번도 보시면 1000개씩 상자에 넣어서 판매되는 녀석의 16개를 표본으로 뽑았습니다. 샘플링을 했죠. 그때 회원 평균이 12.7 이상이면 정상 판매, 12.7 미만이면 할인 판매다. 상황이 이해돼요. 봅시다. 평균이 16이고 표준 편차가 6이다. 1단계죠. 1단계 표시했고, 그리고 하나를 더 주네요. 이게 A고 이제 B에 대한 거, B는 10이고 6입니다. 그래서 10이고 6인 것도 아래에다가 하나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16짜리. 그래서 N 16짜리 또 하나가 있을 거예요. 표준 편차는 똑같네요. 이 친구들이 정상 판매될 확률을 각각 자, 할인 판매될 확률하고 P, 그 다음에 정상 판매될 확률 Q 이렇게 각각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해석을 해 봅시다. 이미 추출 16개를 했으니까 루트 16이니까 4로 나눠준 게 이제 3단계겠죠. 4로 나눠져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 기준으로 할인 판매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할인 판매가 되려면 12.7 미만이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12.7 미만이야. 이거의 확률이 P가 되겠습니다. 16 기준으로 12.7은 마이너스 3.3이잖아요. 마이너스 3.3은 이 친구가 시그마가 1.5니까 시그마가 두 개보다 크네요. 2.2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0.4861에 따른 0.0139가 P 값이 되겠고요. Q 값은 지금 보시면 정상 판매돼야 된다니까 지금 12.7 미만이면 할인 판매, 12.7 이상이면 정상 판매. 그래서 아까는 미만일 때 했고 이번엔 이상일 때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10에서 12.7 이상이고 여기는 플러스 2.7만큼 왔네요. 그러면 2.7은 똑같이 1.5에서 2보다는 좀 작은 여기겠죠. 그래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이제 26번 멀리뛰기 시합이 있는데 4명, 이미 추출 4명. 자, n값 나왔고요. x바가 상수 l보다 크면 예선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그래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 줬고요. 그래서 1단계 줬죠. 그 다음에 예선 통과할 확률이 0.8770. 실제 이제 결과값을 주고 L값 찾아라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3단계는 루트 4로 나눠줘서 5로 표준 편차 바꿔주고 평균은 196.8 찍어주고 L보다 큰데 그 값이 0.877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쯤에 L이다.
그다음에 0.8771이니까 여기가 0.3770이겠죠. 0.3770, 1.16에 속하니까 여기 시그마 1.16개만큼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에서 1.16만큼 계산해서 빼주고 답을 구해주면 되겠죠. 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고 딱히 어려운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들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30번 보겠습니다. 30번도 지금 확률 분포 표로 주죠. 그러니까 확률 분포 표로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대칭성이 있을 때 이게 기출에 있습니다. 대칭성으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 그때는 x바 표본의 크기 주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번 문제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원 추출하고요. 표본 평균 x바라고 하고요. x바의 평균은 18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3단계를 바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시그마의 루트 2로 나눠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당연히 1단계는 여기 그냥 시그마로 표현을 했고, 자, 여기까지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을 보고 모집단의 평균을 떠올릴 줄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1단계 평균과 3단계 평균이 같다. 이거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주면은 나는 평균을 아니까 이걸로 식을 뽑아줍니다. 자, 다시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확률 분포표를 줬지만 문제에서 표본 평균, 즉 x바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 통계적 추정으로 연계를 해주셔야 되고, 통계적 추정에 의해서 3단계가 평균이 18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1단계도 18일 거야. 그러면 내가 평균을 가지고 A를 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자, 곱해서 더해주면 다음같이 18을 활용을 해서 A가 5분의 1이란 걸 뽑아냅니다. 자, A가 이제 5분의 1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Px 바 값이 20이 되는 거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개를 복원 추출할 건데 그때 그 평균이 20이 되려면 경우의 수를 다 쪼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하고 30, 20하고 20, 30하고 10 이렇게 뽑았을 때겠죠. 여기서도 이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출로 잘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P, X바 표본 평균이 20일 확률을 직접 구하라라고 나온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개념에 맞게 꼭 풀어줘야 합니다. X바라는 건 내가 샘플링한 표본의, 여기가 예를 들어서 A1, A2, A3 뭐 이렇게 있었다면 n이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것들의 평균이에요. A2, A3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그 값이 표본 평균이에요. 얘가 x바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두 개만 뽑았는데 그러면 두 개로 고칠게요. A1, A2 이렇게 내가 표본을 뽑았고 걔의 평균을 내렸어요. 근데 평균을 내렸는데 그 평균인 값이 20이 될 확률을 구해줘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두 개를 뽑아서 20이 나오려면 30, 30 뽑으면 안 되겠죠. 10, 10 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 30 이렇게 뽑던가 20, 20 이렇게 뽑아야겠죠. 당연히 30, 10일 때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 20 뽑을 확률을 A를 두 번 곱해야 되니까 25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10, 30 뽑을 확률, 30, 10 뽑을 확률은 같죠. 그게 2고 각각 2분의 1, 10분의 3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22번 문제도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출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봤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대처가 가능하겠죠. 자, 31번 더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다 줬고요. 자, 평균 m이고 표준 편차 이렇게 줬는데 평균의 이 m이 얼마인가 봤을 때 이 식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얘가 50대칭이라는 건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죠. 그래서 얘는 x는 50에 대해 대칭인 녀석이고 그럼 이 값이 평균이겠거니 하고 이제 50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익숙한 게 있나요? 뭐 익숙한 게 없더라도 그냥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풀면 되는데
자, 10만큼 갔을 때 어떻게 이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죠. 야, 근데 선생님이 숫자를 외우고 있으면 편하다고 하는 게 이럴 때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 다 반씩 나눠 보면 얘는 3, 4, 1, 3이잖아요. 0점. 그럼 우리 정규분포표 한번 가서 보시면 3, 4, 1, 4 외우고 있으라 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빨리빨리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4, 7, 7, 2 이런 거. 즉 여기가 이제 표준 편자 하나가 10이라는 거. 이제 여실히 잘 나타나고 있는 그 표의 모습이죠. 자, 표본 2단계 25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미 추출을 했어요. 그러면 새롭게 생긴 녀석은 여전히 50은 유지하고 루트로 나눠주니까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44랑 48 풀어주시면 44는 시그마 3개 간 거고 48은 시그마 하나 간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이 이걸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도 앞에서 풀었던 것들이랑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n이 값인 복원 추출할 때 다음과 같을 것이다. 또 차분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1.5일 때만 하나 보면 x 밥값이 1.5가 나오려면요. 여기서 1하고 2를 뽑아야겠죠. 1하고 2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2하고 2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고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과 2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도수는 2가 되죠. 두 번 가능한 것이고 자, 여기 C값은 0.3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주는 연습도 한번 반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었다 갈게요.